줄리는 공조실, 즉 기계실 옆 사무실을 드나들었을까요? 20년 근무하신 분께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만약 오후 5시쯤 나이트에서 사람을 불러 올려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다. 검사들을 불러서 연애를 계속 즐겼다. 아방궁이라고 불렸다. 이런 소문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부인들이 취입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외부인들이 거기 취입한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나이트에서 있던 사람을 회장님이 불러오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원래? 그런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접대 같은 걸 하는 여성은 따로 있어요? 그런 지인들을 불러서 거기에 출입을 할 수가 없죠. 접대 여성들을 불러서 친한 친분이 있는 여성들을 불러서 나이트클럽에 유명한 인사가 오면 같이 어울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런 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요새 말하는 건 줄리 하는데 줄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네. 아니야 그 생소합니다잖아. 거기 대가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8,000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팩트 폭격 작살이다. 백조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왕 PD님께서 너무 웃겨서 지금 사고를 내셨어요. 안에서 카메라 잡으러 들어오셨다가 공조실에서 빵 터지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꿋꿋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적인 기업 기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자, 나무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줄리라는 여성이 접대를 다닐 때 라마다 르네상스의 대표는 누구였는지 기업 정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정보요. 나무관광이라는 거 생소하시죠? 웬 나무? 1988년 올림픽에 맞춰서 문을 연 르네상스의 업체 등록명은 주식회사 나무관광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회사로 찾아왔다면서 이 추운데 저를 한번 왔다가 못 만나시고 다음날 또 오셨어요. 속이 터져서. 그러면서 르네상스 파지 말고 나무관광을 찾아보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기업 정보는 라마다 르네상스가 아니라 나무관광으로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거였어요. 주요 연혁일자 보시겠습니다. 줄리의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1997년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대표이사는 장철희였습니다. 저 맨 밑에 보시면은 1998년 3월에 대표이사 장철희 사인 보이시죠? 97년에 대표가 장철희였습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설죽 장철희 선생이라고 불리시는데 평북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호텔 업계의 대부로 해외 호텔을 유치하고 관광업계를 이끈 별로 최고의 호텔리어로 꼽히는 분입니다. 개성상인 가문 출신인데요. 6.25 때 연락 장교로 참전해서 국내 최초 관광학 박사학위 받고 2001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한국 대표 선수 단장을 역임하셨고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쓰신 분입니다. 관광 스포츠 분야의 개척자이신데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단해요. 이분이 각자 대표이사일 때 줄리가 와서 접대를 했답니다. 네. 평북 출신 아니고 개성상인 가문 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자, 그럼 줄리를 불러서 접대했다는 조남욱 회장은 언제 취임했을까요? 기업 정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언제죠? 2000년 8월. 조남욱 취임. 이쯤 되면 음모론도 안습입니다. 안구가 이렇게 촉촉히 젖어들어요. 막 눈물이 나.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나무관광이라는 걸 왜 지금에서야 알았을까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그 오마이뉴스에서 공개했던 나무관광의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이 있거든요. 뭐 이게 2000년도 막 7년인가? 뭐 6년인가? 또 후반기인데 여기 보면 톤이라는 사람은 이게 르네상스 호텔 그 관계자로 국제적으로 이제 임원이신 분이고 뭐 좋은 거 받은 것도 아니야. 한과 받았어, 한과. 아유, 그냥 알뜰해 그냥. 밤, 메론 밤 막 거의 밤이야. 고기 받은 사람 한 명인데 김씨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여기 나무 관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았으면 찾아봤었어야죠. 제가 찾아볼 걸 그랬나요? 아무튼 이 톤이라는 분도 르네상스 이제 막 문 열고 막 그럴 때 외국인들이 유치하고 막 그러니까 본사에서 오시는 분 중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과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뜰한 르네상스. 네.
자, 기업 정보 짚어봤고요. 9,000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 분들에게 전화해 주시거나 톡 나눠 주셔가지고 우리 한번 10,000명 채워보자.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 함께 해보자. 많이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짚어볼 게 있어요. 그 나이트를 좀 짚어봐야 돼요. 제보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이트 사장이랑 이 호텔 사장이랑 완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나무관광이라는 업체가 있었고 나이트 사장은 격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일하는 그 방향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뭐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외국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외국계 투자 회사가 임원을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삼부토건에서 임원을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뭐 우리나라 뭐 자본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감시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국제적 호텔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88 올림픽 때 막 그냥 나라를 호텔 문화를 발전시키던 시기였는데 나이트까지 막 관리하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트나 빠찡코 같은 거는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는 추세였다고 해요. 임대를 내서 통으로 임대를 내서 아예 입구도 분리를 해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다 찾아봤죠. 나이트 사장 누구였느냐? 손승택이라는 분이 사장님이셨는데 당시 유명한 분으로 울산 출신 사업가라고 합니다. 이승희님, 페폭시스터 화이팅! 슈퍼챗 큰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보자들은 그렇더라고요. 나이트는 분리 운영돼서 나무 관광이 운영을 안 했다고 합니다. 호텔만 한 거죠. 자, 결론은 뭐냐? 손승택님이 운영하는 나이트에 조남욱 회장이 막 오후부터 막 찾아가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다가 태권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저분을 나에게 모셔라 해서 픽업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남욱 회장이랑 손승택 회장님이랑 뭐 그렇게 연배가 비슷하지도 않고 이분이 40대였던 아무튼 제가 다 친하지도 않고 남이 운영하는 업장에 가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손님 픽업할 상황도 아니고 아가씨들 불러올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네요. 오늘 슈퍼챗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YS3님 감사합니다. 예, 건곤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제보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이트는 운영을 손님이 하셨죠. 나이트는 임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임대료만 받는 거지 네. 전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도 다르고 그래서 네. 우리 뭐 거기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요. 선생님, 출입구가 다르다라고 하면 혹시 그 나이트 클럽에서 실로 6층까지 공조실까지 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지금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나이트 엘리베이터 연관이 없나요? 전혀 그 연관이 되질 않고요. 네. 네, 다란주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해피파인더님 지금 댓글에 이렇게 다셨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줄리아 가짜면 김건희가 고소하지 아직도 이러고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김건희가 고소 안 한다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열린공감TV와 추미애 전 장관을 줄리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습니다. 몇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방과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고소했다고요. 왜 계속 거짓말을 하세요? 자, 이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겠습니다. 호텔과 나이트가 철저히 분리 경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 등기 뗐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서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인데요. 상호 주식회사 볼케이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본점 역삼동 676 같은 번지가 있고요. 자본금 2억에 보통 주식 4만 주 발행했다. 아, 네. 다른 회사죠? 뭐 라마다 르네상스가 자본금 2억 가지고 했겠습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일보에 1992년 3월 9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전표 할인 매입해서 차액 챙긴 나이트 주인 등이 검거됐다고 했는데 라마다 르네상스 클럽의 사장님이 검거가 됐어요. 45세 정모 씨라고 기사에 명기돼 있어요. 젊은 분이죠. 조남모 씨도 아니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라마다 르네상스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트 대표가 처벌을 받은 거죠. 신용카드 깡 같은 거 해서 처벌을 받았나 봐요. 기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게 호텔이 아니고 나이트 업장 대표가 따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일하냐 누구를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계속 식사도 안 드시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나 봐요. 아유, 식사는 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찾아볼게요. 르네상스 호텔의 노조는 매우 강성이었습니다. 호텔이 망하면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부터 신입까지 7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길 처지가 되자 500명의 근로자가 매일 순번을 정해서 여의도 이지스 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호텔 철거 반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전면 총파업 계획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다 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서재수 씨였습니다. 서재수 노조위원장은 관광노련의 위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르네상스 호텔을 하고 있는데 전체 관광노동자연합의 위원장이었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호텔을 노동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치운 파렴치한 산부토건 등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 기세로 보면 아방궁이 있었다면 이때 폭로하셨을 것 같네요. 네. 자, 정말 노조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외국계 자본들을 또 들어와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만한 경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외국계 기업과 노조 같은 것도 있어서 견제 기능이 됐었죠. 예, 그 노조도 다 있었어요. 노조는 이런 아방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노조 영향에 의해 그런 거 있었다면은 네. 그 노조에서 또 그 들고 뭐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렇게 한층 통으로 되면 노조가 그래도 굉장히 속도적이면서도 강성이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주 건설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노조에서 가만히 또 안 있죠. 자, 여기까지 취재를 하고 노조의 주장까지 다 살펴보고 나니까 이 조남욱 전 회장은 부도로 회사를 자산운용사에 매각을 하고 그때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죠.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아예 은둔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인분들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이미 기업인이 아닌 분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조심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제보하신 분이 이제 형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장례식이 진행 중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알았다면 미리 갔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동안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형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일부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죠.